네, 이번에는 커브를 그린 다음에 그 두께를 그 아웃라인을 주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이런 그 커브를 그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그렸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이용해서 또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그 아웃라인의 효과를 주는 방법은 커브 툴에 가보면 그 옵셋 커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셋 커브도 실제 그 모델링에서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 사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그래서 옵셋 커브를 눌러주시고 해당되는 커브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상으로 내가 이 위쪽으로 줄 건지, 그러니까 사이드를 인이냐 아웃이냐, 그거를 이제 사용자가 마우스 커서를 이용을 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턴스는 거리거든요. 거리. 그래서 거리를 나는 이 정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그 아웃라인 형태로 계속해서 커브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캡이 있네요. 캡. 그렇죠? 자, 플랫으로 막아줄게요. 자, 막아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끝부분이 다 막히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명령어를 다시 실행을 하시려면은 이 아까 그 커브 툴에 있는 옵셋 커브를 눌러주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그랬죠. 엔터 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스페이스 바는 같은 명령어예요. 그래서 어떤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 나서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전에 사용했던 그 명령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ESC 누르면 다시 취소가 되고요. 엔터를 치면 다시 나타나죠. 나는 이 캡을 라운드로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끝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여기서 라운드가 아니라 플랫으로 처리를 해볼게요. 자, 근데 이제 플랫으로 막는 경우도 있지만 플랫으로 막지 않고 또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캡을 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넌으로 했을 때 또 여기를 어떻게 막아주는지를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열려있는 상태라면은 여기를 우리가 이제 막아야 되잖아요. 요거는 엔드 스냅을 꼭 켜주셔야 돼요. 엔드라는 건 요 끝점을 의미하는 건데 이때 스탠다드 또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커브 툴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도 라인이 또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폴리라인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올라가게 되면은 엔드 스냅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클릭을 해서 여기를 막아주시고 이제 여기는 이제 끝났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엔터를 치셔도 되고요. 네, 하지만 여기는 커브가 열려있는 상태예요. 이 열려있는 이 커브는 얘는 어차피 캡으로 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사용자가 막아주는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위에 보면 조인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반드시 눌러야지만 그 하나의 커브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인은 연결을 한다,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커브로 인식이 됩니다. 반대로 요거를 나는 다시 분해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그 옆에 익스플로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익스플로드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커브가 분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X축, 그 다음에 Y축,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이렇게 화살표도 표시가 되고 뭐 조그마한 사각형도 있고 이렇게 아크가 있는데 이런 거는 건볼이라고 그래요. 건볼. 건볼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Y축, 그쵸? 예. 이거 건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고요. 사용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건볼을 꺼주시면은 이렇게 건볼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건볼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싶으면은 제가 유튜브에 전에도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를 좀 궁금한 여러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전체를 잡고 조인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 단축키가 바로 컨트롤 J예요. 그래서 컨트롤 J를 누르면 자동으로 커브가 이렇게 닫혀지는 상태가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옵셋 커브를 이용해서 그쵸?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고요. 캡을 나는 라운드 형태로 하겠다. 그럼 이런 형태로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고양이의 꼬리 같은 느낌이 만들어졌네요. 다른 걸 또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또 서클이 있는데 지금 이제 서클 툴바를 한번 꺼내 볼게요. 꺼내게 되면은 서클의 그 어떤 다양하게 그려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위주로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요거는 센터에서 출발하는 그 레디우스, 센터라는 건 이제 가운데 중심점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서 가운데 중심으로부터 이제 그려주게 되는데 여기 위쪽 상단에 보면 그 레디우스가 있어요. 레디우스는 이제 반지름을 의미하는 거죠. 반지름, 그렇죠? 그럼 내가 10을 주게 되면은 요 지름이 20이 되는 거죠. 그렇죠? 20. 네, 그래서 이렇게 서클을 그리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드 스냅을 켜준다면은 내가 원하는 이 위치에 그릴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요 가운데에다가 그리고 싶다. 그럼 여기에 좌표가 여기 이제 좌측 하단에 이렇게 보이죠. 그 X축 0, Y축 0, Z축 0. 그럼 여기는 결국은 0,0,0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위쪽에 서클의 이제 센터를 물어보는데 이때 그 좌표 값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그 좌표는 절대 좌표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의 위치가 뭐죠? 여기는 좌표가 X축으로 10, Y축으로 10 그러면 10,10이 되는 거죠. 그럼 저 위에다가 10, 쉼표를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0,10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여기에서 서클을 그려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레디우스는 10이니까 그냥 엔터를 치시면 그 전에 만들었던 그 데이터로 옮겨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는 0,0이잖아요. 정확하게는 3D는 0,0,0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2D이기 때문에 좌표가 그래서 여기는 3D라는 거는 이제 여기가 3D 공간이고 그렇죠? 여기 탑, 프론트, 라이트 뷰는 2D 공간이기 때문에 XY만 존재를 하는 거고 퍼스펙티브는 X, Y, Z 이렇게 세 개의 축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럼 여기에는 0,0이잖아요. 그렇죠? 0,0 엔터. 그리고 원하는 수치로 나는 5다. 5 주고 엔터를 치시면 반지름이 5인 서클을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체를 옮길 때는요,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이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동할 때 마찬가지로 Shift 키를 눌러서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수직 수평선으로 정확하게 또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서클을 그리시는데, 자, 그러면 0,0을 입력하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0,0을 0 하나만 입력을 해도 얘가 그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 서클의 센터를 물어볼 때 0을 주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이라는 거는 이제 0,0을 함축해서 요약해서 0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디우스는 나는 10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원을 내가 원하는 수치로 그릴 수가 있고요. 물론 그냥 그 원하는 곳에 이렇게 클릭을 해서 그리드가 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꼭 치수를 입력하지 않아도.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어떤 도면이 있었을 때 그 도면대로 작업을 하시려면은 이렇게 치수를 입력을 해서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중심점에서 그리는 센터를 클릭을 하실 때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그리고 가로 안에 다이아메터가 있어요. 다이아메터는 이제 지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름. 그렇죠? 지름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지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지름을 이용해서 치수를 입력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다이아메터를 나는 10으로 주겠다. 그래서 클릭.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그려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 바로 옆에 다이아메터라는 그 명령어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점으로 출발하는 레디우스에서 다이아메터를 이용하셔도 되고 직접 다이아메터의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근데 좀 가운데서부터 그려지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 아이콘을 잘 보면 알겠지만 끝에서 그려지는 게 엣지와 엣지 가장자리로부터 그려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옆에 거를 보면 이건 이제 세 개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건 저는 모르겠어요. 이건 잘 안 쓰는 서클인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 두 개와 그 다음에 요거 탄젠트 그 다음에 요걸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요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것도 그냥 마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 세 개의 커브에 탄젠트를 이용하라.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레디우스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서클이 3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는 탄젠트를 이용해서 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요 3개의 커브를 지나는 나는 원을 그리고 싶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모델링을 하다 보면 그럴 때 이거를 사용하는 거죠.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탄젠트 커브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가상의 라인이 이렇게 하얀색 선이 보이죠. 요거는 탄젠트예요. 탄젠트.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은 하얀색 선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또 클릭 그 다음에 또 와서 클릭. 그럼 이렇게 세 개의 그 커브를 만족하는 이런 서클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라인의 형태가 있겠죠. 또 라인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도 또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 그래서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그렇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또는 또 라인이 끊어져 있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인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엔터 치면 다시 연속으로 라인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은 명령어를 다시 불러내는 명령어고 또 다시 명령어를 끊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 버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터키 스페이스바 요거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요 탄젠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는 탄젠트가 안 맞네요. 그쵸? 이 원이 들어가기에는 좀 협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넓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또 그려낼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사각형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첫 번째 코너를 그리려고 합니다. 사각형 그리고 두 번째 클릭.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치수를 만약에 입력을 하신다면은 이제 클릭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이제 클릭을 하시고 치수를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 보면 위쪽에 렌스라고 뜨잖아요. 그쵸? 길이잖아요. 나는 10짜리 10 엔터.
예, 그럼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락이 걸리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예, 그 다음 이제 위드를 또 물어봐요. 폭. 예, 그럼 이때 나는 30. 이렇게. 예, 그래서 10자리에 30자리를 예, 만드는 거고요. 만약에 센터에서 출발하는 사각형을 그리고 싶다. 그럼 여기 툴바를 또 꺼내보세요. 이렇게 꺼내보게 되면은 여기에 그 센터에서 출발하는 또 사각형이 있어요. 물론 첫 번째에 그 코너 투 코너, 그렇죠? 코너에서 코너. 예,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요 가로 안에 옵션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센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가운데서 출발하는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우리 서클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쵸? 예, 서클이 원래는 이제 중심에서 출발을 하지만 예, 가로 안에 그 다이아메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예, 지름으로 예, 바꿨던 것처럼 예,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또는 사각형을 예, 직접 센터와 코너를 이용해서 예,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길이 만약에 30, 예, 그 다음에 폭, 그쵸? 예, 요거를 또 입력을 하시면 되죠. 10자리다. 예, 이렇게 해서 예, 정확하게 그려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에도 그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쵸? 예. 근데 나는 여기 치수를 입력을 해서 서클을 그리고 싶은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3개의 커브를 이용해서 커브를 이용해서 이제 서클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은 탄젠트, 레디우스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2개의 라인, 그렇죠? 예, 2개의 그 탄젠트를 접하는 원을 그리는데 레디우스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럼 내가 정확한 레디우스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서클을.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 클릭을 하고 탄젠트, 그 다음에 탄젠트, 그 다음에 요 레디우스를 물어봐요. 그럼 나는 여기다가 3을 주겠다. 예, 예, 그럼 3짜리 예, 이런 서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또 한번 해볼까요? 클릭, 엔터. 그 다음에 클릭, 엔터. 클릭, 엔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또는 엔터 또는 스페이스바 예,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하나요? 네, 트림이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트림, 그쵸? 예, 그래서 이 트림을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트림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가지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 이제 칼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칼이 들어가면서 요거를 잘라서 버리는 거죠. 예. 옆에 있는 스플릿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트림만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트림 아이콘을 누르는데요. 일단 전체를 다 잡아주세요. 자르고자 하는 그 커브들을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트림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불필요한 이 커브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지워지게 됩니다. 알아서. 그쵸? 이렇게 삭제, 그 다음에 다 했으면 엔터 또는 스페이스바 또는 오른쪽 버튼. 네, 그러면 트림이 끝난 부분들은 이렇게 또 다시 선택을 해보면은 라인이 예, 끊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림이 명령이 끝났을 때는 반드시 해야 할 명령이 예, join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붙이고자 하는 예, 연결하고자 하는 커브들을 다 선택을 하고 예, join 버튼을 누른다든지 아니면 컨트롤 J를 눌러서 예, join을 해주시면 이렇게 떨어져 있던 부품들이 예, 조각들이 다시 이렇게 다 이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예, 마찬가지에 여기서도 뭐 이런 것도 지울 수도 있잖아요. 예, 어쨌든 예, 그럼 여기에 이렇게 교차를 한번 해볼까요? 예, 이렇게 교차를 해서 뭐 자르고자 하는 또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로고라든지 심볼이라든지 또는 뭐 아이콘이라든지 어떤 픽토그램을 만들 때 이제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예, 요게 끝나면 이제 픽토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 올려놓고요. 자, 이거를 또 회전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럼 회전은 건볼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건볼을 켜볼게요. 그래서 건볼은 move, 예, 이건 자세하게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볼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그 방향대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밧점 같이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요걸 잡으면은 360도 방향으로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다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게 아크가 있잖아요. 이 아크는 회전입니다. 회전. 그렇죠? 네. 말 나온 김에 그냥 잠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 로테이트 기능입니다. 로테이트, 그쵸? 예, 요 로테이트 하실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Shift 키를 이용하시면은 이렇게 스냅이 걸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끝에 이렇게 조만한 사각형들이 있는데 요거는 스케일이에요. 스케일. 예, 이쪽 방향으로 스케일,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스케일. 그쵸?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스케일을 적용하실 때 Shift 키를 눌러주고 요거를 한번 드래그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거를 그 수치를 입력을 해서 각도를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요, 여기다 마우스를 클릭을 하십시오. 그럼 나는 45도로 회전하겠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반대로 나는 마이너스 45를 주면은 반대로 또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화살표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해볼게요. 마우스 왼쪽 클릭. 플러스를 주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고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 왼쪽으로 갑니다. 방향이. 그래서 여기다가 나는 30만큼 이동을 하라. 오른쪽으로 30만큼 갔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30을 주면은 좌측으로 또 마이너스 30. 여기는 위쪽이죠. 30.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수학 시간에 아마 좌표 개념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좌표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y가 되고 여기가 x가 되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여기도 x축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아래쪽은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x, 마이너스, 왼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위쪽으로 간다 그러는 거는 플러스,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는 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인, 그럼 여기 가운데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이 0,0이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상대좌표라고 그래요. 원래는 0,0이 여기잖아요. 그쵸? 여기가 이제 절대좌표로 봤을 때는 0,0인데 상대좌표로 봤을 때는 자기 자신의 센터가 바로 0,0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 조만한 이 사각형은 이제 스케일 개념이잖아요. 스케일은 퍼센테이지로 봐요. 근데 보통 이제 x가 100, 그 다음에 y가 100, 그 다음에 z축이 100이에요. 요걸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약분을 하면 1대 1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를 기준으로 해서 치수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0.5를 입력을 하면은 50%를 줄여라 라는 뜻이고요. 내가 만약에 120을 줬다. 근데 120은 이거를 이제 약분을 하게 되면은 소수점으로 바꾸면 1.2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50이라는 거는 50%라는 거를 요거는 이제 120%죠. 50%를 소수점으로 바꾸면은 0.5가 됩니다. 0.5.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이라는 거는 결국은 100%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숫자 2라는 거는 200%. 그렇죠? 만약에 2.5다 그러면 250%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요. 숫자 2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2배가 되는 거죠. 2배가 이렇게 길어지고, 반대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주면은 죄송합니다. 줄여야 되니까 0.5. 그렇죠? 그리고 Shift 키를 한번 눌러서 해볼까요? 자, Shift 키를 누르고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같은 비율로 늘어나거나 이제 확대하거나 축소가 되겠죠. 스케일 개념으로. 그럼 만약에 2를 주게 되면은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커지게 되고요. 다시 Shift 키를 누르고 만약에 내가 0.7을 줬다. 그러면 30%가 줄어드는 거죠. 네, 이렇게 그 스케일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잡고 트림, 그 트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잘라주는 거죠. 뭐 그냥 이건 이제 연습이니까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트림을 이용해서 어떤 도형을 또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림이 끝나고 나서는 뭘 해라? 조인을 해라. 예, 그래서 컨트롤 J를 눌러서 예, 조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화면 이동할 때는 오른쪽 버튼이죠. 오른쪽 버튼을 드래그를 하시면 예, 화면을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민유 마우스는 마우스 휠을 이렇게 빙글빙글 예, 돌려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양하게 그 서클과 그 다음에 그 어떤 사각형 레탱글, 그 다음에 폴리라인과 그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 커브, 예, 곡선 커브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실제 이거를 한번 이제 어딘가에 이제 사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픽토그램을 한번 이제 사진을 불러드려서 그거를 한번 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좀 설명해야 할 게 또 있네요. 여기 보면 또 엘립스가 있네요. 그쵸? 요것도 한번 건드려 볼까요? 자, 엘립스는 타원형이죠. 타원형. 그쵸?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또 있죠. 예, 센터에서 출발하는 엘립스. 요거는 또 지름이죠. 예. 참고로, 요거, 예, 설명하다 잠깐, 예, 좀 넘어갔는데, 요거 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사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아크를 이렇게 그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학생들이 이제 보통 이제 그 착각하는 것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아크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번째 그 아크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용해서 포인트, 그 다음에 이렇게. 예, 이렇게 그리시는 분이 있는데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요. 예, 정확한 작도를 그리는 방법은 예, 요거를 활용하시면 돼요. 요거는 세 개의 커브를 이용해서 탄젠트 커브 서클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를 클릭을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그렇죠? 여기도 하나, 둘, 셋. 전체를 또 잡고 트림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트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조인 버튼을 눌러주면 네, 이런 식으로 예, 커브가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옵셋을 이용하면 예,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렇죠. 네, 그럼 여기에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거는 그냥 커브일 뿐이죠. 두께가 없죠. 예, 그래서 두께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께를 적용하는 방법은 먼저 그 서피스 툴에 가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익스트루드 스트레이트라는 그 명령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는데요. 자, 요걸 클릭. 자, 원하는 또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원하는 치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나는 50만큼 가겠다. 클릭. 네. 그러나 여기가 지금 열려 있잖아요. 요걸 막아주셔야 되겠죠. 다시 언두 하시고, 예, 다시 엔터를 치면 다시 명령이 살아난다고 그랬죠. 엔터.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솔리드라는 게 있어요. 솔리드라는 거는 이렇게 막혀 있는 물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래서 솔리드가 노로 되어 있는데 이걸 yes로 이렇게 한번 바꿔 보십시오. 그래서 두께 주는 방법은 익스트루드 스트레이트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막고 싶으면 솔리드가 yes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엔터만 치시면 돼요. 그러면 끝에가 이렇게 막혀 있는 이런 도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벌어지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 보스 사이드가 있는데 예, 이거를 yes로 해주세요. 그럼 yes를 해주게 되면은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내가 50을 주게 되면은 양쪽이 50이니까 100이 되는 거죠. 이때 엔터를 치시면 이만큼이 50, 이만큼이 50. 그래서 총 길이가 100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작업을 하시고요. 이제 실수를 해서 여기를 이제 막지 않았는데 이건 나중에 그 구멍을 막는 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럴 때는 다시 언두 하시고요.
보스 사이드 예스, 솔리드 예스. 나는 25를 주면은 가운데에서부터 양쪽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두께를 주는 그런 도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요, 이 쉐이드가 있어요. 쉐이드 모드를 꼭 처음에는 와이어로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선으로 보이시는데, 이게 면이 보이시려면은 쉐이드 모드를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실제 렌더링 했을 때의 느낌으로 보고 싶다? 그럼 렌더드, 그쵸? 네, 그림자까지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고스트 형태, 그 다음에 엑스레이 형태, 그 다음에 테크니컬 형태, 다양하게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아티스틱. 실제 많이 쓰지 않아요. 펜. 한번 여러분들 다 한번 해보십시오. 아티클, 그 다음에 레이트레이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쉐이드 모드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